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그동안에 후지 필름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많이 찍었었는데 후지를 작년 10월에 사실 팔았어요. 팔게 된 게 이제 뭐냐면 이유가 이제 크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캐논 같은 거는 제가 DSLR을 썼잖아요. DSLR을 쓰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모션 블러라는 게 생겨요. 미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미러 락업이라는 기술도 있고 뭐 라이브 뷰 모드로 해서 이제 그거를 없앨 수 있어요. 사실 없앨 수 있는데 핑계죠. 그냥 새 카메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팔고 이제 파나소닉으로 갈지 뭐 소니로 갈지 뭐 GFX 100로 갈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세 가지 카메라가 이제 픽셀 시프팅 모드를 지원을 해요. 픽셀 시프팅 모드는 뭐냐면은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 찍어서 합성을 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기술인데, 소니 A7R4라든지 GFX 100가 픽셀 시프팅 기술이 더 좋아요. 정물을 찍을 때, 뭐 건물 사진 찍고 이럴 때. 그런데 이제 풍경에서는 아주 미세한 바람이라도 불게 되면은 그 나뭇잎들의 움직임 뭐 그런 것 때문에 artificial, 인공적인 뭐 그런 게 생겨요. 인공 픽셀 뭐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풍경에는 못 써요. 그래서 이제 파나소닉은 그걸 잡아주는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나소닉으로 기울어 가던 도중에 이제 파나소닉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얘네는 픽셀 시프팅을 해서 컴퓨터에 옮길 필요 없이 카메라 바디에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로우 파일을 바디에서 만들어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파나소닉으로 정착하게 됐어요. 근데 후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픽셀 시프팅을 하게 되면 파일이 TIFF로 아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컬러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못 먹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니 전용 그거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제 일단은 간편하고, 그다음에 화소는 조금 딸리더라도 1억 8,700만 원 봅니다. 화소는 이제 소니나 후지에 비해서 딸립니다. 딸리더라도 1억 8,700만 원 화소의 풀 디테일을 소화할 수 있는 카메라, 1억 화소, 그러니까 1억 5천만 화소 이상의 풀 디테일을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2021년 기준으로는 파나소닉 S1R이 유일하고요.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그래서 후지를 왜 팔았냐, 후지를 팔게 된 이유는 캐논 팔고 나서 돈이 모자라서. 왜냐하면은 얘는 1424 같은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로 안 돼요. 그래서 필터 가격만 또 한 1000불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뭐 후지를 팔게 되었고, 내가 후지가 안 좋아서 판 게 아니라 단 그 이유 때문에 판 거예요. 다시 돈 생기면 후지 사고 싶긴 해요. 근데 파나소닉 와서 풍경을 여러 번 찍어봤어요. 여러 번 찍어봤는데 만족도는, 디테일에서는 대형 카메라의 디테일 그 정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내가 2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대형 카메라를 쓰게 된 이유가 디테일도 하나의 이유지만 후지 그가 컬러 때문에 쓴다고 했잖아요. 후지 크롬 컬러 때문에. 근데 파나소닉으로도 뭐 컬러 비슷하게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긴 해요. 근데 디테일에서는 내가 2년 전에 얘기했던 것과 예상과 같이 디지털이 대형을 따라잡긴 했어요. 어떻게 2년 만에 빨리 따라잡았는데, 이제 샘플 사진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카메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이레스 모드가 이제 픽셀 시프팅 모드예요. 여기서 이제 딜레이 같은 거는 4초, 그러니까 셔터를 누르고 4초 뒤에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션 블러 프로세싱 같은 거는 모드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적혀 있는 게 After image of motion blur is minimized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람에 의해서 모션 블러가 생긴 거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드 1 같은 거는 motion blur appears as after image in the picture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소니라든지 소니라든지 후지에서 지원하는 그냥 일반적인 픽셀 시프팅, 바람이 불면 사진은 똥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imilar Record Normal Shot은 뭐냐면은 픽셀 시프트 로우 파일만 저장할 건지 아니면 일반 로우 파일도 같이 저장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론 그건 한 장입니다. 로우 파일 8장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ON으로 해놨어요.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것도 좋은지.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픽셀 시프팅 모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이거 Q 버튼을 누르면은 픽셀 시프팅 모드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찍으면 돼요. 버튼 누르고 하나 4초 뒤에 사진을 찍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프로세싱이 한 3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냥 로 파일 이렇게 찍고 그 카메라 내부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확대가 아니라 프로세싱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찍고 나서 이쪽에 빨간 버튼 보이죠? 사진을 저장한다는 건데 이게 용량이 거의 한 200메가 될 거예요, 사진 한 장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끝났고, 이제 불 꺼졌고, 이제 샘플 사진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일반적인 이게 1억 8,700만 화소, 이게 4,700만 화소, 4,600만인가 700만인가 하여튼 그래요. 비교를 해봅시다.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일단 확대를 요 정도만 해볼게요. 자, 더 해야겠구나. 작은 화면에서는 차이를 보기가 힘들어. 자, 여기 이렇게 확대를 한 걸 보시면은 이런 부분 노이즈 자글자글하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까지 디테일을 잘 홀드하고 있어요. 이제 노이즈가 약간 시작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잘 홀드하고 있어요. 이런 디테일, 이런 덱에 있는 검은 색깔 철사 같은 것도 보이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엣지 부분으로 가서, 난 엣지를 중요시하니까 엣지 부분으로 가서도 이런 부분 노이즈가 이제 시작돼서 이제 디테일이 뭉개졌는데 아직까지 잘 홀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확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확대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확대를 했다 라고 했을 때는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습니다. 한 요 정도만 확대를 했을 때는 차이를 솔직히 보기 힘들어요, 눈으로. 사실상 같은, 거의 비슷한.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한 70인치 이상으로 확대 인하를 하게 되면은 차이가 눈에 많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찍은 사진들, 1년 동안 이 카메라를 썼으니까 찍은 사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진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는 그냥 픽셀 시프팅 샷을 찍어서 위아래로 크롭한 거예요. 이거를 뭐 일일이 뭐 5장씩 찍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장 찍어서 파노라마 스티치 하기에는 너무 이미지가 커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카메라 4억 5억 화소 이상 되겠죠. 그래서 일단 디테일을 보시면은 지금 엄청나게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도 디테일이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디테일, 여기 있는 나뭇가지 보일 정도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내가 찍었던 게 이제 사막에 가서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 찍고 나서 크롭했습니다. 위아래로 크롭한 이미지가 지금 보시면은 16,700 x 6,200이면 크롭한 게 1억 화소가 넘어요. 이렇게 파노라마로 크롭을 했는데 또 디테일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디테일은 아주 훌륭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로라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는 픽셀 시프팅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4,700만 화소인데, 야간에도 뭐 노이즈 컨트롤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내가 세팅을 뭘로 했지? 2, 1 대략 20초 10F 13mm F 2.8에 20초 정도면은 여기 이제 카메라 세팅이 없을 텐데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그건 아닌데 내 그때 컴퓨터를 이걸 안 쓰고 있어서 다른 걸 쓰고 있어서 지금 제대로 된 세팅을 모르겠는데 이 IS 2000이네. IS 2000에서 잘 컨트롤하죠 노이즈 정도면은. 내가 그 이상으로는 아예 그 이상의 하이 ISO는 안 써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냥 4500만 화소.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사진을 돌리고 깎고 하다 보니까 이제 4000만 화소 정도로 줄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었고 여긴가? 이거는 15000바이 6500이네. 이거는 15 곱하기 6500 6.5 하면 대충 9000 몇백만 와서 될 거예요. 이것도 디테일이 미쳤죠? 이렇게 확대를 하는데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바람이 불었나 하여튼 사람들이 있었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바람이 아마 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샷 샤프하진 않아요. 이쪽 부분에서 카메라 다리가 조금 흔들렸나 하여튼 그래서 모션이 조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왔다 디테일이. 그러니까 적당히만 확대하면은 뭐 제대로 확대하거나 적당히 확대하거나 디테일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사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나?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6,500바이 7,000이니까 이건 1억 1억 1천만 화소쯤 되겠죠. 장노출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모드 1이 있고 모드 2가 있다고 했잖아요. 모드 1 같은 경우에는 물을 찍을 때, 왜냐하면 물을 찍을 때는 우리가 물의 흐름은 사진에 풍경 사진에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찍을 때는 최대한 장노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드 1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픽셀 시프팅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내부에서 보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마치 장노출한 것처럼 장노출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모드 2를 하게 됐으면 여기서 물결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모드 1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또 디테일을 보시면은 지금 엄청나게 확대를 했는데 디테일을 보시면은 또 미쳤어요. 오늘 사진 여기까지고, 다음은 내가 콜로라도 버틀러 거칠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인가? 아직 완벽하게 보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건 RAW 파일이에요. 이 사진 한번 보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시프팅 파나소닉 하이레스 모드 2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샘플 사진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픽셀 시프팅 기술을 썼을 때 확대를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죠. 확대를 뒤에 집의 벽돌까지 다 보일 정도니까 확대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막 태풍처럼 막 이렇게 많이 불면은 픽셀 시프팅 아무리 파나소닉 바디 자체에서 보정을 해준다고 해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바람이 어느 정도 선선한 바람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픽셀 시프팅 모드 하이레스 모드로 충분히 잡아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파나소닉 S1R이 나온 지가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 2년 반 정도 됐는데 얘네들이 S2R로 만약에 나오게 화소를 6천만 화소급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2억 4천만 화소의 픽셀 시프팅을 지원하게 되면은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한 8천만 화소대로 옮기고 3억 2천만 화소대의 픽셀 시프팅을 지원한다? 그래서 안 갈 것 같아. 왜냐하면 1억 8,700만 화소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2019년 맥북 프로 16인치, 그다음에 맥 프로 12코어짜리 64기가짜리 램도 조금 버거워해요. 파일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압축을 정말 로우 파일 압축을 잘하는, 엄청나게 하는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카메라는 당분간 한 3, 4년은 충분히 쓰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래놓고 또 내년에 또 좋은 카메라 나오면 또 바꾸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왜냐면 내가 파나소닉 브랜드 자체를 싫어요. 일단은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니 A7R5에서 자체 보정 프로그램, 자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TIFF가 아니라 DNG라든지 자체 로우 파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컬러 프로파일을 라이트룸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션 블러까지 잡아주는 기술이 나온다. 카메라 바디 내에서 파나소닉처럼. 그러면은 화소와 관계없이 소니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니가 더 좋으니까. 뭐 렌즈는 지금 가지고 있는 파나소닉 렌즈나 소니 렌즈나 똑같아요. 어차피 난 시그마 알트로 쓸 거기 때문에. 시그마 알트가 정말 잘 만들어요, 렌즈. 시그마 알트로 쓸 거기 때문에 뭐 렌즈는 상관없는데, 뭐 그러니까 팔고 넘어가야겠죠, 렌즈도. 하지만 바디가 그렇게 나와준다 싶으면은 무조건 넘어가야죠. 소니인데 굳이 소니가 있는데 파나소닉을 살 이유는 없잖아요. 파나소닉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니가 만약에 제발 해준다면은 그 4가지? 5가지였나? 자체 프로그램, 그 다음에 모션 블러 잡아주고, 자체 로우 파일 설정해주고, 라이트룸에서 픽셀 시프트 된 파일을 컬러 프로파일 지원을 해준다. 4가지네. 이렇게만 해주면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파나소닉 사요나라가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 그렇게 되기, 근데 그렇게 안 해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해준다고 확신하거든. 왜냐면 픽셀 시프팅을 풍경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로 좋지만 픽셀 시프팅 솔직히 필요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줄 거 뻔한데 그렇게 해준다면 난 무조건 넘어갑니다. 주위 사람들, 아는 사람들 다 꼬셔가지고 제발 소니 사줘라 이렇게 할 자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번 잘 써보고, 지난 뭐 거의 1년 가까이 잘 썼고 앞으로도 잘 쓸 것 같아요.